시작합니다. 자, 전반사 시작할게요. 자, 일단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느린 쪽에서 빠른 쪽, 속도로 얘기하면, 또는 굴절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조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입사각이 임계이각보다 커야 돼. 됐니? 이상이 아니에요.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따질 거, 자, 유리에서 공기고요. 내가 이거 외우도록 했어. 굴절 파트에서 각도가 크면 속도가 빠르고 파장이 길고 대신에 굴절률은 작다. 그거 외우도록 했죠.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수식으로 정리한 거. 이게 스넬 법칙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각도가 세타 1인데 각도가 90도야. 그쵸?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네요. 아, 너는 색깔 이거 안 써. 이 색깔 안 쓸래. 자, 너는 느리고 너는 빠르구나. 이런 걸 차지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 똑같이 우리가 물에서 공기 쪽으로 입사각을 집어넣는데 재밌는 게 있네. 이 세타 1하고 세타 2 중에서는 세타 2가 더 크대요. 그쵸? 여긴 90도야. 얘네들은 똑같은데 얘가 각도가 더 커? 그럼 얘가 얘보다는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거부터 쓰자.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른데 공기는 똑같은 상태에서 얘하고 얘 비교하면 얘하고 얘 중에선 얘가 각도가 커? 아, 네가 더 느리구나.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 누가 제일 느려요? 유리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 물이에요. 그 다음 공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속도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 굴절률. 됐죠? 이 굴절률 가지고 문제를 풀면 유리, 물, 공기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돼.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첫 번째, 가는 유리에서 공기 쪽으로, 나 같은 건 물에서 공기 쪽으로. 자, 그러면 속도 차이가 크네? 속도 차이가 크면 각도 차이도 크게 나올 거야. 그래서 전반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쓸까? 야, 세타 C라고 쓸까? IC라고 쓸까? 가영 어떤 게 좋아? 다 이루어질지니 어떤 게 좋아? 세타? 그래. 얘는 세타 C가 작게 나올 거고 얘는 세타 C가 크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걸 굴절률로 얘기하면 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굴절률로 얘기하면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유리에서 공기 쪽 굴절률 차이가 크다. 그거하고 동의어가 속도 차이가 크다. 그 다음 물에서 공기는 굴절률 차이가 작다. 그러면 얘보다는 이 녀석이 세타 C가 크게 나오겠죠. 이걸로 되고 이걸로도 되고 속도가 느린 쪽 빠른 쪽 얘는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됐습니까? 하나만 쓸 거니까 하나 지울게요. 됐죠? 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 땡기는 걸로 하세요. 굴절률로 문제를 나와서 굴절률을 풀어도 되고 속도로 문제가 나와서 속도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알겠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세타 C라고 쓰고 우리는 한국말로 임계이각이라고 하는 거죠. 아, 선생님 임계각이 정답입니다. 임계이각은 웃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웃으니까 실패한 거고. 그렇죠? 자, 가에서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고 할 때 사인 세타 C는 사인 세타 1은 얼마냐라고 했어. 자, 요거는요. 요거 쓰시면 되죠. 여기하고 여기에 굴절률에다가 사인 각도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기억나? 이게 바로 스네일 법칙이었죠. 그걸 쓴다면 이렇게 쓰겠네. N0 곱하기 사인 몇 도야? 위에 거 90도. 밑에 거 씁니다. N1 곱하기 사인 얼마야? 세타 1. 끝났죠? 이거 얼마라고 했어? 1. 이것도 얼마야? 1. 그럼 1 곱하기 1은 1이죠. 됐지? 그러면 사인 세타 1은 n원분의 1이 되겠네. n원분의 1. 끝. 자, 이번에는요. 빛을 유리에서 물로 입사합니다. 뭐라고? 유리에서 물. 느린 쪽에서 빠른 쪽. 전반사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물에서 유리야. 빠른 쪽에서 느린 쪽이죠. 이건 전반사가 죽었다 끝나도 안 일어나. 맞아? 그렇다면 빛을 유리에서 물로 입사할 때 임계각 세타에 대해서 요 임계각 세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 유리에서 물입니다. 그러면 NU 곱하기 사인 세타는 맞죠? 그 다음 N 물 곱하기 사인 90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니? 자, 그래서 이걸 써보면 여기가 얼마야? 1. 그 다음 사인 세타 값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이거 쓰시면 되겠네. NU분의 N물 쓰시면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끝. 잠깐만.
NU가 뭐예요? 1이구나. N1분의 N2.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2번입니다. 공기, 유리, 물의 굴절률 크기라고 해서 속도를 배웠으면 우리는 게임 끝났네. 유리, 그 다음 물, 그 다음 공기죠. 굴절률은 속도의 반비례. 됐지? 그건 뭐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야, N은 V의 반비례하는 거야. 자, 가에서 입사각이 세타 1보다 크자?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죠. 이때 이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손실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전부 100% 반사야. 됐죠? 나에서 빛이 공기에서 물로 진행합니다. 라겠어. 자,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맞아? 전반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었다 해도 안 일어나요. 그때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니까 요 90도가 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요 입사각 세타2를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해. 이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간 거야. 그럼 거꾸로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입사할 때는 요렇게 들어오겠지. 빛은 항상 가던 경로로 역진하니까. 이게 바로 뭐야? 입사각의 최대값이야. 그럼 입사각의 최대값이 90도면 굴절각의 최대값은 들어가는 각도 세타2로 딱 고정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임계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갔을 때 굴절각의 최대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임계각이다. 맞냐? 빛은 이렇게 간다면 거꾸로 이렇게 갑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갈 때가 임계각이라면 거꾸로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 때 최대값, 굴절각의 최대값은 임계각이다. 됐죠? 그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빛이 공기에서 불러오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빠느가 되니까. 느빠야. 자, 그 다음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 차이 델타 N이 클수록 동위어는 델타 V가 클수록 그러면 전반사가 잘 일어나요. 그럼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임계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타 C는 작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 세타 C가 작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죠. 이거 외워야 돼. 이 말 자체를 외워야 돼. 자, 빛의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 일어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굴절률이 큰 쪽에선 작은 쪽은 가능해요. 아에서 반사각은 얼마냐? 반사각은 입사각이 세타1이면 반사각은 무조건 세타2가 되는 거죠. 그치? 되니? 이거 무슨 법칙이야? 반사 법칙.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하고 4번이 틀렸습니다. 넘기에. 자, 전반사를 이용한 제일 대표적인 광섬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광섬유 보자. 광섬유, 미친 섬유 아니에요. 빛광자 쓰는 거야. 자,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어볼게요. 문제 이렇게 긴 거 가지고 이걸 어느 세월에 읽어? 이런 걸 왜 읽어요? 이거 읽으면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볼게요. 단색광 P가 A, B의 경계면에서 입사한 후라고 돼 있어. 일단 1차 반사, 2차 반사가 됐는데 여기선 전반사 아니라는 거 눈치 빠른 애들은 알겠지. 그 다음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 쓰기 시작하세요. 요각도하고 요각도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크지. 아, 너 느리고 얘 빠르네. 그냥 바로 보면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봤더니 여기서 반사된 녀석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간 녀석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에서 A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대요. 그럼 전반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써줘라. 전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알지. 느리고 빠르고 이건 무조건이야. 근데 빠르긴 빠른데 어떻게 빨라? 이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얘기지.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똑같은 각도로 들어가도 얘는 전반사 안 일어나고 얘는 전반사가 잘 일어나. 얘는 이미 이 세타 값이 임계각을 넘어선 거고 얘는 아직 세타 값이 임계각을 못 넘어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더 빠른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속력은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누굽니까? 그 다음 누구야?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에서 B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요 경우가 임계각 QC가 작게 나올 테고 요 경우는 임계각 QC가 크게 나올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현재 여기 있는 세타 값을 30도, 30도라고 하자. 그치? 여기는 임계각이 한 50도. 여기는 임계각이 20도. 그런 얘기야. 됐죠?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광섬유에서 코어하고 클래딩이 있어. 여기에 어떤 놈을 써야 돼? 느린 녀석. 여기 어떤 녀석을 써야 돼? 빠른 녀석. 그치? 그러면 가장 좋은 녀석은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A 쓰고 C 쓰면 되겠지. 맞잖아. A 쓰고 C 쓰고 아니면 A 쓰고 B 쓰고. 맞니? 됐지?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B 쓰고 C 쓰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죠. 됐냐? 자, 이제 문제 볼게요. A하고 C의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커야 되겠죠. 아직 정말 안 일어났잖아. 자, 그 다음 굴절률은이라고 돼 있어. 굴절률은요, 속도가 CBA면 굴절률은 ABC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시겠죠. 자, B를 코어로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 B를 코어로 사용했어. B가 느린 녀석이야. 그러면 클래딩은 무조건 누구밖에 안 돼? C밖에 안 되죠. C야. 됐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나의 광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커야 되죠. 안쪽이 느리고 바깥쪽이 빨라야지만 안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자, 빛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보다 라고 돼 있어. 코어에서가 느려야 되죠. 굴절률이 크다, 속도는 느리다. 광섬이 끊어지면 쉽게 연결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끊어진 거 바로 알아요. 자, B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다라고 돼 있어. A에서가 여기 있네.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다? 맞죠? 그럼 P의 파장은 속력과 파장은 비례관계잖아. 왜? 니네 알지? 한 파동이 이동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결코 never 바뀌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안 바뀌어? 주기, 진동수. 그래서 V는 람다 곱하기 F에서 이게 안 바뀌어. 그쵸? 그럼 바뀌는 건 뭐만 바뀌는 거야? 파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되는 거야. 속력에 따라 파장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맞아? 그래서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다? 그럼 똑같이 가야 되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자, A하고 C를 광섬유로 만듭니다. 누가 제일 느려요? A요. 그러면 A가 코어고 클래딩은 C가 되겠지. 그러면 A를 코어로 맞네요.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은 외부 전자기파에 의한 간섭이 없고 도청이 어렵죠. 이상 있는 거 금방 알아요.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은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보다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일부 흡수하는 거 빼고. 됐죠? 넘겨. 자, 이제 전자기파입니다. 자, 전자기파는 매질이 있어야 좋아, 없어야 좋아? 없어야 좋아요. 이거는 매질이 없이 전파되는 녀석이고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러? 빛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 녀석은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생허 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파동입니다. 이때 진공에서는 무조건 속력이 일정하죠. 똑같습니다. 이 전자기파의 종류하고 상관없어. 파장하고 상관없어. 속력이 얼마인데? C죠.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이게 전기장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야? 기억은 자기장. 우리 자기장 아니에요. 알겠죠? 자기장. 그러면 전기장 이거 자기장 수식 그러면 오른쪽 플러스 Z 방향으로 이동하겠구나. 됐죠? 그다음 전기장이 최대면 자기장도 최대고 전기장이 한 파장 이동했으면 자기장도 한 파장 이동한다. 맞아? 그래서 여기 봐봐. 전기장이 요 위상에서 요 위상. 맞니? 요 위상은 어떤 위상이야?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요 점에서는 좀 있으면 이렇게 가겠죠? 위로 올라가는 위상입니다. 그 다음 요 위상은 또 역시 오른쪽 가니까 여기다가 살짝 그리면 얘도 위로 올라가는 위상. 위치도 같고 진동 상태도 위. 그치? 그래서 같은 위상이 되는 최단 직선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겠어? 파장. 그쵸? 이게 한 파장이야. 됐냐? 이때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 간 요 시간,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라고 부른다? 한 주기. 그래서 외우라겠죠. 파동은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 가고 그 다음 매질은 무조건 한 번 이동합니다. 매질이 한 번 이동한다는 의미는 뭐라겠어? 진폭 몇 번 지나간다? 4번. 다음 시간에 써먹을 거야. 간섭 파트에서.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는 람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죠. 됐죠? 자, 기억은 뭡니까? 자기장이죠. 자,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Z 방향입니다. 근데 그냥 Z가 아니라 플러스 Z죠. 됐죠? 자, 니은이 뭐 할수록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작다라고 돼 있어. 자, 전자기파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거 에너지는 비례한다 A의 제곱 F의 제곱이야.
됐어? 됐니? 그래서 우리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A는 관심 없고 우리는 AF하고 관계 있어요. 그럼 얘가 뭐 할수록 작다라고 돼 있는 거야. 파장이 긴 놈 짧은 놈? 긴 놈이죠. 파장이 길면 우리는 진동수가 짧잖아. 선생님 왜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아요? 그거는 파동의 속력과 관련돼 있어. C는 일정하기 때문에 람다 곱하기 F에서 얘네들이 반비례거든. 됐죠? 그래서 요게 작으려면 파장이 길어야 돼. 파장이 길어서 F가 작으면 얘가 작으니까 에너지도 작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녀석들이 어떤 녀석이다? 마라탕 쪽이지. 마라탕. 마라탕. 오늘 마라탕 먹고 왔지 하늘이. 안 먹었어? 언제 먹었어? 어이? 그걸 생각해야 돼? 너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남학생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남친이 없지. 그치? 응? 너 마라탕 먹었어? 오늘 먹었? 아니 언제? 최근에. 언제? 일주일 내? 추석 때 먹었지. 그치? 내가 딱 알 수 있지. 너도 먹었지? 그거 마라 먹었잖아. 마라 땡은 아니어도. 인경이 너도 먹었지? 넌 좀 됐어? 그러니까 네가 여친이 없지. 아니 남친이 없지. 너 왜 웃어? 아니, 설마 너 맨날 꾹꾹꾹하고 다니는 이유가 오며 가며 그 괜찮은 남학생 때문에 잘 보이려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려고? 아니야? 맨날 꾹꾹꾹하고 다녀. 너도 꾹꾹꾹 좀 해봐. 왜? 쌩얼로 승부할 거야? 야, 니들은요 안 꾸며도 이쁠 때야. 니들은 우리 남학생 예입니다. 알겠어? 남학생은 머리빨인데 니들은 한 20살이 돼야 돼. 20살 돼가지고 이제 어깨 좀 벌어주고 이제 목소리도 굵어주고, 그렇지? 그래야 좀 이쁘게 다닐 수. 야,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우와, 이렇게 커플들이 많냐? 커플들이 많고 막 우와, 나 놀란 게 하나 있어.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커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근데 그 여자들이 못생긴 게 아니라 다 이뻐. 뭐 거의 유튜브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우리만. 알겠어? 희망해가지고. 오케이? 자, 한국에 없으면 외국에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다. 자, 2번. 전자기파는 횡파죠. 자, 한 매질에서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는 이라고 돼 있어. 파장하고 진동수는 아까 얘기했죠?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반비례합니다.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커야죠. 자, 전자기파는 매질의 진동으로 전파된다라고 돼 있어. 얘들아, 전자기파는 매질 자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럼 전자기파가 전파되는 이유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생호 작용이다, 이렇게 쓰면 맞는 거죠. 됐죠? 자,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아요. C예요. 전자기파의 속력은 매질이 달라져도 항상 일정하다? 아니, 매질이 달라지면 바뀌겠지.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생각해봐. 진공에서 제일 빠르죠? 공기 조금 약간 느려지지. 물 더 느려지지. 됐죠? 하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는 건 뭐다? 진동수. 내가 만약에 공기 속을 통과한 빛이 전자기파가 예를 들어서 감마선이야. 물속에 들어가도 감마선의 진동수는 안 바뀌어요.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이용. 이거 외우라고 했죠? 까맥, 짜가적, 마라탕. 외워. 그것만 외우시면 돼.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가 어느 쪽이 많은지 한번 써보자. 자, 이제 감마선이 있으니까 여기가 짜가적이야. 맞아?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짜가적. 짜가적. 입버릇처럼 외우시고요.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20살 넘어서 누굴 가르쳐줄 때 써먹지 마. 저작권 있어. 알겠어? 내가 저작권 걸어놓은 거야. 알겠니? 됐니? 만약 써먹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을 넣게. 알겠니? 인경이 그냥 써먹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여기는 스몰 f, 여기는 라지 f.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AB에 해당되는 전자기파의 이름 쓰세요. 썼지. 자외선, 적외선. 그럼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 전자기파, 미생물 파괴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해? 살균. 형광물질에 흡수되면 드디어 가시광선을 방출해서 위조집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거 누굽니까? A죠. 자외선이야. 이거 틀리면 나가 죽어야 돼. 세 번째, 공항에서 보안. 그럼 엑스레이죠.
그래서 X선. 자, 그다음 A는 체온 측정이다. 체온 측정은 B입니다. 자, 살균 작용 A죠.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 인공수니까 긴 파장이야. 파장이 길어지면 빨간 계열이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합니다. 비내 법칙이라고 해서. 알겠니?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 계열. 낮은 애들은 빨간색 계열이야. 알겠어? 요거 써먹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다음 가시광선 했고 전자기파 중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전파가 아니라 누구예요? 저기는 감마선이죠. 자, 감마선은 에너지가 커서 암세포 파괴 맞죠? 넘겨. 너무 쉬워. 자, 전반사입니다. 자, 1번 전반사에 대한 설명. 자, 먼저 써볼게. 이거는 사실 3번 정답 미리 쓰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3번 정답 미리 쓰는 거다. 전반사 언제 일어나? 1번 느린 쪽에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그렇죠? 또는 굴절일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빛이 진행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이각보다 무조건 커야죠. 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전반사가 일어나. 이거 3번 정답이야. 자, 1번 빛의 속력이 느린 쪽, 다른 말로 굴절일이 큰 쪽에서 빛의 속력이 빠른 쪽, 다른 말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빛이 진행할 때 맞아요. 임계이각은 굴절각이 90도일 때죠. 이럴 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쐈더니 여기서 굴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각도를 임계이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빛이 매질에서 굴절인 공기를 빛이 굴절인 공기로 진행할 때 매질의 굴절이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라고 했어. 자, 생각해봐. 지금 현재 빛이 어떤 매질에서 굴절률 1인 공기로 가. 이 매질이하고 이 공기와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작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1이 되니까 얘가 2인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3인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 숫자가 커질수록 더 느린 거지. 그러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임계각은 작다.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5번입니다. 자, 4번 5번은 A 각도 몇 도야? 몇 도야? 60도. B 각도는 몇 도니? 90도죠. 그럼 이건 임계각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봄과 동시에 너 각도가 작으니까 느리구나. 각도가 90도니까 빠르구나. 됐죠? 느린 쪽 빠른 쪽 우리가 찾았고요. 얘는 정수만 할게요. 61도가 되면 전반사 일어나겠지. 59도가 되면 전반사 안 일어나겠지.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굴절률이 NA가 2일 때 B의 굴절률 NB는 얼마냐? 이건 계산한 얘기죠.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은 스넬 법칙. 이상한 공식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NA 곱하기 사인 몇 도? 60도는 그렇죠? NB 곱하기 사인 몇 도? 90도입니다. 끝났죠? 되니? 그래서 우리 써보는 건 N 굴절률에다가 사인 각도를 곱하면 항상 일정하다. 됐습니까? NA가 얼마라고? 2. 그 다음 사인 60도가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사인 90도는 얼마라고? 1. 이거 MB 못 구해요? 못 구하면 내가 많이 MB 해줄게. 부러워해줄게. 뇌가 맑단 얘기잖아. 뇌가 맑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 아무도 걱정을 안 하면 세상에 걱정이 사라지겠지. 그렇지? 맞잖아. 그래서 내가 MB 해줄게. ENVIY 부러워한다고. 말장난했는데 못 알아들어. 나 니들 알아줄 줄 알았는데 무식이들. 그래서 정답은 루트 3이죠. 루트 3. 끝났죠? 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굴절률을 더 작은 물질로 바꾼다. 굴절률을 작은 물질로 바꾼다? 그럼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그럼 굴절률 차이가 속도 차이가 아까보다 줄을 거야. 그럼 여기서 전반사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굴절 A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죠. 요 녀석의 속도를 더 느린 녀석을 바꾸거나 아니면 요 녀석의 속도를 더 빠른 녀석을 바꾸거나 아니면 둘 다 바꾸거나 아니면 60도보다 크게 하거나. 맞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굴절률을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작은 거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다음 B의 굴절률을 더 작은 물질 더 빠르게 되죠. 그다음 입사각 60도보다 크게 됩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그럼 3번이냐? 4번이군요. 자, 2번입니다. 자, 가는 단색강을 입사각 세타로 매질 A에서 B로. 이런 거 그림 해석과 동시에 바로 쓰는 거야. 각도가 작고, 아니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네. 아, 너 빠. 너 죽었다 가는 전마사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렇죠? 그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A에서 C로 갔는데 전반사인데요. 그럼 여기에 전이라고 쓰라고 했죠. 전반사 한다라고 했으니까. 됐지? 그러면 이미 세타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이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동시에 같은 녀석을 할 거면 이렇게 쓰겠지. 자, A가 느리라고 했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지우고 느라고 쓸 거야. 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앞에 수식어가 붙겠지. 더느. 끝났네? 됐죠? 그러면 속도를 비교해보면 그냥 여기다 쓸게요. 니들은 여기다 써. 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제일 빨라요? C. 그 다음 누구야? A. 그 다음 누구야? B.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속도가 느린 B에서 C로 갈 때가 QC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됐지? 맞니? 그 다음에 뭐 요거 됐든지 그건 몰라요. 자, 1번. 가에서 단색강의 파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장 얘기 물어보면 속력 물어보는 거야.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아요. 느리고 더 아니다.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라고 하시면 되죠.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얘가 A가 빠르다. 맞네요. 자, 다음 가에서 입사가 크기를 증가시켜도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나에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맞아요. 빛의 굴절률은 요거에 반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굴절률은.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셔야죠. 틀렸네. 빛의 속력 중 AC 중에서 C에서 가장 빠르다. 맞네. 정답은 4번. 끝. 자, 3번은 안 합니다. 6번이야. 자, 45도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각도 다 45, 45, 45, 45지. 그렇죠? 그런데 P가 전반사였대요. 여기에서 전반사였대요. 써놔. 전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조금 앞에다 붙였을게요. 전. 그럼 여기다 쓰는 거죠. 너 뭐야? 빠. 됐죠? 빠. 그 다음 여기도 4오고 여기도 4오고 여기도 4오고 여기도 4오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4오인데 요 45도 각도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굴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조건은 요거죠.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자, 이번엔 굴절률을 한번 풀어볼게요. 굴절률 여기다 써볼게. 자, 굴절률을 비교하면 B가 C보다 크대. B가 C보다 크대. 됐죠? B가 C보다 크대. 그럼 B가 C보다 크니까 얘가 큰 거야. 굴절률이 커. 굴절률이 크고 굴절률이 작고 굴절률이 작으면 더 빠른 거죠. 넌 더 빠르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보면 굴절률이 제일 큰 녀석은 A가 되겠네요. 그 다음 B가 되겠네요. 그 다음 C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알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어. 요거는 세타 C가 크게 나올 테고 요거는 세타 C가 작게 나올 거야. 즉 45도보다 훨씬 작잖아. 세타 C가. 맞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A하고 B구나. A하고 B는 세타 C가 크게 나와서 현재 45도 각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요 각도보다 얘는 훨씬 작은 각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야 돼.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들어간 입사각은 45도야? 이미 일어나고도 남지. 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요 A하고 B 사이에 요 세타 C를 예를 들어서 40도라고 가자. 들어간 게 몇 도야? 45도. 전반사 일어났죠? 그러면 얘는 A하고 C야. A하고 C. 그럼 A하고 C는 요 40도보다 작게 나와야 되니까 30도라고 하자.
타자야. 그치? 이런 식이지. 그러면 들어가는 각도가 45도니까 임계각 35도가 크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 자, 여기에 해석이 잘 안 되면 선생님처럼 숫자를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되겠지. 됐죠? 논리가 안 되는 애들은 숫자로 논리를 만들자고. 야, 논리가 안 된다고 갑자기 해서 논리 연습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도 푸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00%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됐죠? 자, 1번. P가 A, B의 경계변에서 전반사일 때 세기는 일정합니다. 왜? 전반사란 말 자체가 뭐야? 전부 반사. 100% 반사. 에너지 손실 없음. 매질에서 P의 속력은 이라고 했어. CBA죠. C반에 맞네요. P는 A와 C의 경계변에서 굴절한다? 아니요. 무조건 전반사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만하죠? 틀렸구나. 니은이다. 미안. 니은이다. 1번이다. 그쵸? 1번이에요. 틀렸구나. 1번입니다. 내가 바보야. 내가 병신이라 그래. 내가 병신입니다. 나 저렇게 해서 틀리면 진짜 개억울 할 거야. 그죠? 니들 근데 나는 틀려도 돼. 난 틀려도 돼. 난 틀려가지고 뭐 그냥 틀렸어요. 미안해. 내가 병신이야. 이러면 되잖아. 니는 틀리면 니들 진짜 병신 되잖아. 그렇잖아. 학교 시험 문제가 땡 치고 나 진짜 병신이야. 옆에서 어떻게 속으로 났어? 아니냐? 그런 적 없었어? 그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유 네가 그렇지 이년아. 그치? 그런 적 없었어? 이거 웃는 거 보니까 있네. 이게 사상의 불순해. 너도 있네. 이거. 얘들 다 없었어? 니들 내가 봐봤어. 승환이 빼고 다 봤어. 자, 7번입니다. 7번. 여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공기예요. 공기라고 써 있군요. 공기. 그러면 뭐 매절은 1이겠지. 아니, 굴절은 1이겠지. 그다음 여기에 A가 있을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굴절률에다가 사인 각도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 이렇게 쓸 수 있죠. N0 곱하기 여기를 편의상 I라고 할 거고 여기를 편의상 R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N0 곱하기 사인 I는 N 여기는 A인지 B인지 모르잖아. 그냥 N이라고 쓰자. 그냥 N이다 곱하기 사인 R이야. 맞죠? 됐지? 그때 사인 I하고 사인 R은요. 요거에서 이만큼. 요거에서 이만큼이야. 이때 지워. 여기하고 요 사이 거리는 동일하지. 왜?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요 녀석 자체가 라지 R분의 PQ 요 녀석 자체가 라지 R분의 RS가 되네. 맞아요? 되니? 그러면 양변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됐죠? 그 다음 이 N공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 1 나와. 됐지? 그러면 정리를 하면 땡땡땡 N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RS분의 PQ가 아니라 PQ?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근데 RS분의 PQ를 가만히 보니까 RS분의 PQ 뭐야? 기울기죠. 뭐라고?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곧 RS보다 분의 PQ에 해당되니까 뭐에 해당된다? 밑에 있는 녀석의 굴절률이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됐어? 이 문제는요. 처음에만 생각을 해가지고 어렵지 한 번 문제 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보여. 이거 예전에 프린트에서 했던 거야. 됐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A는 얼마? 굴절률이 2분의 3. 그럼 굴절률이 2분의 3이잖아? 그럼 빛의 속력의 3분의 2배란 얘기야. 얼마라고? 3분의 2배. 자, 그 다음 B는요. 굴절률이 2분의 4니까 굴절률이 2야. 그럼 굴절률이 2잖아? 그럼 빛의 속력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야. 됐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쓴 거 뭐예요? 전부 굴절률이다. 됐니? 자, 그럼 1번. 임계각은 빛이 A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임계각입니다.
느린 쪽에서 빠른 쪽, 다른 말로 굴절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이야. 2, 1과 2분의 3과 1. 그쵸? 지금 현재 봐봐. A에서 공기로 갈 때랑 그다음 이거 그냥 쓰지 마. B에서 공기로 갈 때.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라고? 1. A의 굴절률은 얼마라고? 1.5. 그럼 얘는 얼마 차이? 0.5 차이. 얘는 얼마 차이? 1 차이. 맞아? 차이가 큰 녀석이 뭐라고? 속도 차이도 크니까 임계각이 작게 나오지. 아, 너 작은 거야. 이거 작아. 얘는 커. 맞네요. 됐죠? 자, 그다음 반원형 모양의 매질을 사용해야 매요 왜 원통을 씁니까? 여기에선 무조건 법선을 그리면 반지름의 수직선. 맞죠? 여기서는 들어갈 때 입사각이 0도로 들어가지. 입사각이 0도로 들어가면 굴절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그래서 꺾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2차 굴절이 X죠. 맞죠? 자, 빛이 A에서 B로 진행합니다. 자, A에서 B는 굴절률이 작은 녀석에서 큰 녀석이에요. 죽었다 그래도 전바사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전바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일어나려면 B에서 A야. 느린 쪽에서 빠른 쪽, 느린 쪽에서 빠른 쪽. 됐습니까? 다른 말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큰 쪽에서 작은 쪽. 정답은 기억님 3번. 자, 그다음 9번입니다. 자, 9번 보시면 일단 코어하고 클래딩 중에서 여기 굴절률이 크다, 느리다, 빠르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느리다, 빠르다. 그럼 이제 느린 녀석하고 빠른 녀석 여기서 찾는 거죠. 뭐로 찾는다고? 각도로. 뭐로 찾는다고? 각도로. 자, 그래서 각도를 볼게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를 보니까 각도가 크네. 아, 그러면 보자마자 쓰는 거야. 느리고 빠르고. 됐죠? 그 다음 이 각도하고 이 각도 똑같은데 어이구 이 각도가 더 크네. 그럼 얘는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럼 속도로 비교하면 A보다 B보다 C가 제일 빠르고요. A에서 C로 가는 게 B에서 C나 A에서 B보다 임계각이 작게 나올 거야. 최소가. 됐어? 그래서 가장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코어는 A에 쓰고 클래딩은 C에 쓰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답.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났지.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질의 굴절률 크기는 속력의 반대니까 A, B, C가 되죠. 맞네. 클래딩을 B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 클래딩을 B로 만들었대. 클래딩이 B야. 이게 클래딩이야. 코어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 A로 만들어야죠. 됐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니은 3번입니다. 틀리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모의고사도 다발 출제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겁나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방통신이라고 돼 있고 10번 아니다. 왼쪽부터 하지 마. 아닌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오른쪽 하고 왼쪽으로 넘어갈게. 자, 발신자 빛입니다.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여기 송신기에는 LED 같은 걸 많이 씁니다. 레이저나. 그런 다음에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광 증폭기는 코어나 클래딩의 경계에서 빛이 일부 흡수되기 때문에 증폭기가 필요한 거고요. 수신기에서는요. 다시 빛을 뭘로? 전기 신호로. 요때 뭐가 필요해? 빛을 전기 신호로. 수광 다이오드, 태양 전지판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수신자가 이제 정보를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음성, 영상 등 정보를 빛 신호로 변환한 후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다. 빛의 속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겁나 빠르겠지. 그 다음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교환 가능합니다. 광 증폭기를 사용하며 빛 신호를 증폭. 맞아요. 외부 전자기파에 영향 안 받아요. 광통신의 장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끝. 자, 그 다음 왼쪽 8번 요거는 보자.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선 전반사가 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치? 그때 전반사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최대값이 IM이야. IM입니다. 그 IM이 뭐냐? 이런 걸 IM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걸 우리가 편의상 IM이라고 하자. 이걸 편의상 IM이라고 하자. 이거보다 작은 각도고 이거보다 큰 각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는요. 임계각을 바로 넘어섰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임계각을 아슬아슬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임계각이 39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도란 얘기야? 정수만 얘기하자고 40도란 얘기야.
됐어? 그때 요기 각도를 IM이라고 하는 거야. 현재 이제 요거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 잘 봐. 요 각도가 지금 현재 뭐에 해당되는 거야? 임계각보다 조금 큰 거야. 조금.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짓거리 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보다 크게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럼 자, 지금부터 보자. 잎사귀 줄었네? 그쵸? 잎사귀 줄면 굴절각도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러면 현재 요 각도가 이렇게 작아질 거야. 맞죠? 그럼 이 각도가 작아지면 요 각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면 임계각보다 훨씬 크니까 무조건 전만사 일어나지. 아, 그래서 얘는 전만사가 오케이.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짓거리 할 거야? 요 IM보다 큰 각도야. 큰 각도가 되면 여기 입사각이 아까보다 커졌죠? 그러면 굴절각도 커져야 돼. 굴절각도 커졌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자, 여기가 커졌으면 여긴 줄어들지. 얘하고 얘를 더하면 90도니까. 맞아요? 커졌으니까 작아져. 그럼 요 각도보다 엄청 작은 거야. 맞아요? 그럼 요건 간신히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여긴 전반사가 일어날 각도보다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됐습니까? 이 꼬라지는요 아예 그냥 외워줘도 좋습니다. 이런 스타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면 전반사가 일어나지만 내려가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 아니면 여기가 임계각 QC라고 한다면 QC 오른쪽에서는 다 일어나 왼쪽에서는 안 일어나. 됐습니까? 됐어? 자, 요거의 각도 관계의 핵심은 뭐다?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은 요 부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얘하고 얘는 서로 더해야 90도이기 때문에 얘가 커져 줄어들어. 얘가 줄어들어 얘 커져. 됐어? 요렇게 푸는 거야. 됐죠? 자, 1번 기억. 빛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레딩보다 빠르다라고 했어. 코어에서가 클레딩보다 느려야 되죠. N1과 N2하고 비교하면 N1이 느리니까 굴절률 크고 굴절률 작고 맞네요. N2가 작을수록 IM은 커진다. N2가 작을수록 얘들아 생각해봐. N2가 작대. N2가 작다는 얘기는요. N1은 굴절이 크고 얘는 굴절이 작아져야 된다겠지. 얘는 느리고 빨라야 돼. 근데 N2가 작아? 그럼 더 빨라졌다는 얘기지. 속도 차이가 더 커졌다. 굴절 차이가 더 커졌다. 굴절 차이가 더 커졌으면 여기 있는 각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임계각이 줄어들면 요 각도가 커질 수 있네. 요 각도가 커질 수 있으면 IM도 커지겠네. 맞네요. 정답은 니은디. 그 다음 이제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자, 잘 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if가 뭐죠, 얘들아? 니들은 쓰려면 위에 같은 데 쓰던지 그렇게 하세요. N1 아니 N1이 아니라 if가 뭐라고? 만약에 N1은 고정되어 있고 뭐라고? N1은 고정이고 N2의 굴절률을 높일 거야. 됐어? N2의 굴절률 높일 거야. 그러면 N1은 고정되어 있고 얘의 굴절률 높여? 그럼 굴절 차이가 더 커져 작아져? N2를 높인다는 얘기는 굴절률 높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더 빨라졌다는 얘기야? 더 느려졌다는 얘기야? 더 느려졌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다 쓸게. QC가 줄어들 거야. 요거. 아이고 잘못 썼다. QC가 커져야지. 미안합니다. 근데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은 뭐야? N2가 고정되고 대신에 N1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고정되고 얘는 N1은 어떻게 하면 돼? 작아지면 되죠. 맞잖아. 그래야지 굴절 차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if. 두 번째 if는 N1은 고정되어 있고 N2의 굴절률이 작아져. 얘가 작아져. 그러면 N2의 굴절률이 작아지면 더 빨라졌다는 얘기지. 느빠인데 느빠빠가 되는 거지. 아니면 느더빠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QC가 줄어들 거야. 자, 그 다음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뭡니까? 이번엔 N2는 고정되어 있고 N1의 굴절률은요 커지면 되는 거지. N1의 굴절률만 커졌어? 그럼 뭔 얘기야? 졸지 마! 왜 졸고 있어? N1의 굴절률이 커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
얘가 더 느려졌다는 얘기야. 더 느려져. 늦바가 아니라 더 늦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미리미리 조금씩 생각을 해둬야 돼. 굴절 차이가 어떻게 돼야지 더 커지느냐 이런 것들. 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억지로 논리를 만들지 말라고 숫자를 통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돼. 됐지? 그래서 잘 봐. 얘가 굴절률이 3이야? 굴절률이 1이었어? 아, 굴절 차이가 2야 지금. 2인데 잘 봐. N1은 고정했대. N1은 3이야. N2의 굴절률이 2가 됐대. 그럼 아까는 2 차이여서 지금은 3, 2잖아. 3, 2. 1 차이네? 굴절 차이가 줄어들었네? 그러면 당연히 QC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됐어? 아니면 이렇게 N2는 고정됐어. N2는 고정됐으니까 N2가 1이야. N2가 1. 됐죠? 그 다음 N1이 3에서 얘가 2로 바뀌었어. 그럼 아까 굴절률 차이는 얼마? 2. 지금 굴절률 차이는 얼마? 1. 증가하겠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논리가 안 생기면요. 논리를 만들어내야지 어거지로. 숫자를 가지고서. 또 한 번 해볼게. N1 고정입니다. N1 고정이니까 N1은 3. N2가 1이었는데 얘가 0으로 바뀌었대. 선생님 0인 애들이 있어요? 아, 그냥 있다고 쳐. 뭐 어때? 문제 푸는데. 그러면 아까 굴절률 차이는 2. 지금 굴절률 차이는 3. 그러니까 당연히 QC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마지막. N2가 1 고정됐어. 근데 N1은 뭐 5로 바뀌었어. 그럼 굴절 차이가 2에서 굴절 차이가 4로 바뀐 거야. 세타 C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됐지? 됐어? 이거 의외로 이 논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라도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다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알겠죠? 논리가 안 생긴다고 아빠를 탓하거나 엄마를 탓하거나 나를 탓하지 마시고 논리가 안 생기면 논리를 어거지라도 만들어내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알겠니? 됐죠? 자, 이제 넘기세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야. 자, 그 다음 전자기파.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죠. 편안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매질이 없어도 전파될 수 있다. 그렇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는 가스, 광선. 가짜가 무슨 가짜? 할가짜. 그잖아. C는 볼시자죠. 광선에 설마 가스가 달려있다? 말도 안 되죠. 진짜 가스가 달려있으면 여기서도 가스 강산 나오죠. 아따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진공에선 속력이 가장 빠르다? 맞아요. 방해를 조금밖에 안 받으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회절이 약하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성질이 약하고 직진성이 강하다? 맞네. 진공의 속력은 파장하고 무관하지. 무관하고 어떻게 돼? 항상 일정. 뭔 상관이야? 자, 그 다음 15번. 자, X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감마선. 까매, 짜가적. 뭐가? 마라탕. 됐죠?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전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A는 투과력이 강하고 암치료. 맞아요. 그 다음 B는 전자제품을, 야, 이게 뭐야? 전자제품? 그치? 전자제품이야, 품이죠? 내가 잘못됐나 했어. 품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건 어차피 신고해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왜? 내년에 없어질 책이야. 너네 후배들은 이거 안 배워. 알겠니? 그 다음 리모컨에 이용된다. 리모컨에 이용되는 건 적외선이에요. 자, C는 물체에서 방출되며 열작용을 한다. 적외선이죠. 정답은 기억. 자, 그 다음 13번.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90도고요. 전기장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장 방향을 딱 꺾으니까 오른쪽이네.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그 다음 A를 보니까 마루에서 마루네. 같은 위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A는 파장이죠. 자, 1번.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무조건 수직입니다. 직각입니다. 90도죠. 횡파니까 전기장이 최대이면 자기장도 최대다. A는 전자기파의 한 파장이죠. 맞아요. 정답은 디귿 2번. 자, 그 다음. 자, 14번은 뭐라고 해? 바로 회절 얘기하는 거죠. 장애물 넘어 파동이 전파되는 현상. 뭐라고 부른다? 회절. 됐죠?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조건이 뭐야? 파장이 길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진동수는 짧아야 되죠. 자, 그 다음 16번. 이거 뭐야? 적외선 이용하는 거죠. 이거 뭐야? 마이크로 파장. 이거 뭡니까? 자외선 살균 소독기죠. 그렇죠? 자, 파장은 가의 전자기파가 다의 전자기파보다 짧다라고 돼 있어.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많다.
에너지가 많은 것은 다가 더 많죠. 길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에너지는 얘가 1등이야, 2등이야, 3등입니다. 지구의 속력은 다 똑같죠. 다의 전자기파는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에요. 2번. 편안하게 푸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력업. 야, 이 실력업 문제에서 제일 개짜증나는 게 뭘 것 같아? 2번이죠. 솔직히 2번 같은 문제는 안 납니다. 왜?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가 예전에는요, 수학적 능력이 필요했거든. 지금은 수학적 능력을 필요한 물리는 아예 내질 않아요. 아예 내지 않아. 수학적 능력이 필요한 물리 배우시려면 대학을 가세요. 대학 가세요. 대학마다 좀 괜찮은 대학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이과의 경우만 얘기하는 거야. 물리학이 필수예요. 물리학이 필수입니다. 그럼 물리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물리를 안 배워도 가서 1학년 때 물리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돌아버리는 거지. 그 돌아버렸던 애들 중에 하나가 우리 작은 애. 그럼 나한테 맨 시험 때문에 때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걔는 고등학교 때 물리 안 했거든. 화학했거든. 맨날 아빠 이거 특수상대성 이론 이해가 안 된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랬어. 그거 내가 풀어주냐고 죽다 살았어. 작년에. 자, 1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하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보자. 이거 잘 봐. 아까는 공기가 위에 있었고 아까 밑에 무슨 물질이 밑에 있었지?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만약 물이었잖아? 무조건 이렇게 흘러내리겠지. 그치? 유리니까 가능한겨. 알겠니?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느린 쪽, 빠른 쪽인 거 알지? 뭘 보고 알 수 있어? 요 각도를 가지고 알 수 있어. 느리고 빠르고. 됐니? 자, 그 다음 같은 매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 우리가 쓰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동동동동동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법선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할게요. 이씨, 마음 삐든가 봐. 자,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입니다. 됐죠? 입사각을 우리가 편의상 I라고 한다면 굴절각은 R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N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스넬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넬 법칙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쓰겠네? NU 곱하기 사인 I는 됐죠? 는 N0 곱하기 사인 R이다. 이때 얘는 무조건 1이겠지. 됐죠? 그럼 사인 I하고 사인 R을 비교하면 여기부터 여기 요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 요 거리는 무조건 같지. 여기 R이잖아. 그치? 그래서 써보면 사인 I는 R분의 L1이지. 긴 거분의 짧은 거. 됐죠? 그럼 사인 R은 R분의 L2네. 됐지? 됐니?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됐냐? 됐어? 그 다음 N공은 1이잖아. 그러면 땡땡땡 유리의 굴절률을 우리가 찾았어. 유리의 굴절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요걸 넘기면 되죠? L1분의 L2가 될 거야. 야, 이거 정확히 쓰자. 다시 정확히 쓰자. 다시 쓰면 이렇게 쓸 거야.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길 거다. 그러면 이 왼쪽은 N0분의 NU가 될 테고. 됐죠? 이쪽을 이쪽으로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넘겨. 그럼 여기는 L1분의 L2가 될 거야. 맞죠? 저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N0분의 NU. 공기에 대한 유리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 됐니? 근데 우리는 알잖아. 공기가 일반적으로 1이잖아. 그러니까 유리의 상대 굴절률은 L1분의 L2. 이런 식으로 잡겠지. 근데 L1분의 L2를 잘 봐봐. L1분의 L2. 요 길이분의 이 길이. 그럼 이걸 각도를 내가 이렇게 조절하면 사인 I 값이 변하지. 사인 I 값이 변하면 사인 R 값도 같이 변해야 안 변해요? 같이 변하지. 그치? 근데 이 변하는 비율은 똑같다고 했어? 틀리다고 했어? 똑같아요. 같다고. 알겠어? 항상 같게 나와. 그게 스넬 법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봐봐. 요 굴절률이 똑같기 때문에 사인 I 값도 항상 일정해. 되니? 상대 굴절률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사인 각도비도 항상 일정하다. 뭔 얘기냐? 그냥 각도비 아니에요. 사인 각도비입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얘를 요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절하면 얘도 같은 비율로 얘가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얘 L1분의 L2가 곧 여기에서 L3분의 얘가 땅땅땅땅땅땅땅 하면 최대 길이 R하고 똑같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L3분의 R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된다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가 일정하다며. 지금 현재 N0, NU 즉 물질이 똑같으면 굴절률이 항상 똑같아. 굴절률이 똑같으면 사인 각도의 비율도 똑같아. 굴절률 비율이 똑같으면 사인 각도 비도 똑같다. 됐지? 그래서 얘가 늘어나면 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과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은 똑같다. 저게 스넬 법칙 이용하는 거야. 됐니? 자, 1번 볼게요. 가에서 P의 위치를 바꿉니다. 즉 얘를 내리거나 위로 올려. 그쵸? 하지만 입사각을 크게 하면 L2분의 L1 야 L2분의 L1이나 L1분의 L2나 어차피 뭐에 해당돼? 굴절률 비율의 차이지. 그쵸? 증가에 감소에 아니 일정. 이게 스넬 법칙이에요. 그 다음 나에서 입사각이 세타 C보다 크면 전반사한다 라고 했어. 요게 바로 뭐야? 임계각. 여기 써 있잖아. 굴절각이 90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실제는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크면 전반사 하죠. 사인 세타 C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문제는 솔직히 사인 세타 C R분의 L3 맞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 물어본 거야? 저거 물어본 거야.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이거는 사실 이거잖아. 여기서 써볼게. NU 곱하기 사인 세타 C는 N0 곱하기 사인 90도다. 이거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넘기면 NU분의 N0이잖아. NU분의 N0이 얼마냐? 그거 물어본 거야 사실. 근데 우리는 아까 N0분의 NU가 L3분의 R인 거 배웠으니까 요걸 넘기면 NU분의 N0은 저거 역수잖아. R분의 L3. 원래 그렇게 풀라는 거야. 원래는. 근데 미쳤다고 그렇게 푸냐? 야 눈에 안 보여?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원래 풀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R분의 L3. 그럼 왜 되고 있어? 하이 어떻게 풀었어? 그냥 눈에 보고 이렇게 풀어야지. R분의 L3. 이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푼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응,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지. 내는 거야. 자, 그다음 오른쪽. 그림 가하나는 물질 1, 2, 3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느빠네. 좋아. 쓰는 거야. 느빠. 됐죠? 그다음 굴절률이 1이 3보다 작다라고 했어. 요거가 밀출시자. 자, 그다음 우리는 느빠라고 했으니까 굴절률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엔 굴절률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자, 1이 3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자, 일단 굴절률이 크고 작죠. 1이 이거보다 뭐라고? 1이 2번보다 크고 작습니다. 1, 2. 그럼 굴절률은 1이 3보다 작다? 요렇게 되겠네? 됐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얘는 빠른 거고 얘는 더 느린 거고 이거보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못 알아줘서 하면 안 돼. 1이 3보다 작으면 3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굴절이 크다는 얘기는 더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얘는 지금 전반사 할 때 입사각이다라고 했어. 여긴 전반사가 일어나. 그치? 그럼 똑같은 각도로 들어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자, 공기하고 느렸는데 공기하고 더 느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각도. 요 각도가 커져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요 띵띵띵띵띵띵 요 각도가 30도였어? 여긴 한 30도보다 작게 나올 거야. 뭐 20도 정도. 더 작게 나와. 요 각도가 작아져. 그럼 요 각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작아졌으니까 대신 이 각도는 커지겠지. 이 각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요 각도가 세타보다 크게 나와요. 맞아? 이해됐죠? 다시 한번. 공기 느린 쪽이고 공기 더 느린 쪽이야.
그러면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각도 차이가 크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I0, I0 똑같았어? 여기가 30도야? 얘는 더 늘려야 되니까 한 20도로 나오겠지? 그럼 20도로 나오면 여기가 세타였으면 세타보다 크게 나오겠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요 가는 1에서 2입니다. 굴절이 큰 쪽에서 작은 쪽 1에서 2. 여기는 3에서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뭐야? 세타 C가 작게 나올 테고 세타 C가 크게 나와. 오, 임계각도 작아졌고 그 다음 들어가는 입사각도 커졌어. 그치? 무조건 전반사 일어나야 되지. 이해됐지?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30도, 60도. 다시 한번 뭐라고? 30도, 60도. 오케이? 30도, 60도. 그 다음 여기에 임계각은 50도라고 하자. 됐죠? 자, 근데 이 상태로 바뀌면 여기 20도, 70도. 이해됐죠? 그 다음 임계각은 어떻게 돼야 돼? 1, 2가 50도였으면 3, 2는 40도가 되겠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입사각이 70도야. 야, 임계각은 줄어들었고 입사각은 더 올라갔고. 맞지? 무조건 전반사 일어나겠지. 됐습니까? 자, 1번. 1번과 2번 사이의 임계각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계각은 1번과 2번의 임계각은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타보다 작아야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 가에서 A를 I0보다 작은 각도. 야, I0보다 작아? 이거 아까 배웠었지. 아예 외워도 좋다겠지. 얘를 줄이면 요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지.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요 각도가 요 세타보다 크게 나올 거야. 됐지? 됐니? 그럼 전반사 일어나겠죠. 전반사 일어나. 나에서 A는요.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A는 3와 2 사이에서 전반사 하죠. 맞아요. 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스넬 법칙 2번 쓰면 돼요. 됐죠? 스넬 법칙 몇 번 쓴다고? 2번. 근데 약간의 산수가 필요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스넬 법칙 첫 번째 쓸 거 이 부분. 두 번째 쓸 거 이 부분. 색깔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들어갈 때 얘들아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90도 마이너스 세타 C라고 쓰시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현재 90도입니다. 미리 표시해놓고 자, 맨 먼저 스넬 법칙 써볼게. 이걸 뭐라고 쓰면 돼? N0 곱하기 사인 얼마야? N0 곱하기 1번입니다. 첫 번째 써야 되니까 N0 곱하기 사인 I0는 이제 NU, 유리는 N1이죠. 그렇죠? N1 곱하기 사인 가로 열고 하로 닫고 90도 마이너스 세타 C. 됐죠?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이거 써먹으라고. 그쵸? 이런 거 써먹으면 안 써먹으면 병신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네가 얼마라고? 코사인 베타고 코사인 얼마다? 세타 C구나. 됐습니까? 됐어요? 됐지? 일단 하나 끝.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2번. 여기하고 여기지. 자, N1 곱하기 사인 세타 C는. 그렇죠? 는 여긴 뭐야? N2 곱하기 사인 90도야. 사인 90도는 얼마? 1. 됐니?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요거 써먹으려고. 자, 사인 세타 C는 여기 있네요. 그럼 사인 세타 C는 요거만 넘기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돼? N1분의 N2의 제곱이죠. 됐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사인 세타 C. 그 다음 코사인 세타 C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럼 요것만 넘기면 되지. 그렇죠? 근데 공기의 굴절률은 1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 됐죠? 1이래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C는 N1분의 사인 I 제로야. 여기는 N1분의 사인 I 제로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2는 1이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시면 이거 제곱하면 다 n1 제곱분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양변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쓸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n2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i0는 n1의 제곱. 맞죠? 통분까지 시킨 거다. 이걸 넘겨.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그 다음 루트만 씌우면 되지. 그러면 사인 i죠. 맞네요. 개인적으로 안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 안 좋아요. 왜? 이런 거 모르면 못 풀잖아. 이건 굳이 써준다라는 얘기는 수학으로 풀어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단색각을 피해서 i0보다 큰 각으로 입사시키면 된다. 자, 현재 여기에서 이거보다 큰 각으로 입사시킨다. 그럼 요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C가 커지겠죠.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면 세타 C 얘는 작아져요. 작아지면 무조건 전반사 안 일어나지. 맞죠? 전반사는 임계각 오른쪽이야. 됐죠? 그래서 전반사 안 합니다. 자, n1분의 n2가 작아지면 또 이런 것도 잘 몰라. 이걸 잘 못하겠어. n1분의 n2. n1분의 n2.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른 거죠. 그치? 굴절율이 크고 굴절율이 작아. 많이? 그러면 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으면 어거지로 논리를 만들어내자고. 됐지?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됐다. 맞지? 아니면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됐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맞아? 이게 이 얘기잖아. n5분의 n2. 맞지?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n을 증감, n2를 증감, 동시에 증감. 아무튼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굴절 차이 2, 얘는 굴절 차이가 3이야. 그러면 임계각은 얘가 더 작게 나왔어. 맞아요? 그러면 I0의 각으로 입사한 단색각은 유리와 물체의 경계면에서 어떻게 되냐라고 돼 있어.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 현재 4분으로 됐어. 아까 3, 1에서 4, 1로 바뀌었어. 3, 1이었을 때 세타 C. 굴절각 지금 현재 임계각이야. 딱. 그럼 4, 1로 바꾸면 요 세타 C보다 더 작아지지. 임계각이. 그쵸? 그러면 전반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쵸? 전반사다.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요 각도 50도예요. 3, 1이었을 때 3, 1, 50도. 4, 1로 바뀌어? 그러면 임계각은 50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50도보다 작아져야 되지? 40도로 바뀌었어. 40도로 바뀌었는데 I0로 들어가면 여기가 50도잖아. 그치? 그러면 50도는 40도보다 크다? 전반사 일어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논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논리가 안 생기면 논리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 코일은 가만히 있고 이 전자기파만 이동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전기장, 여기가 자기장,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현재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우린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에 관심이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고 이쪽으로 뿅뿅뿅뿅 들어가겠지. 그럼 들어가면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전류가 생길 거야. 나오게끔 반시계. 그러다가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나오는 쪽이 이제 빵빵빵빵 나오겠지. 그럼 나오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생길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번갈아 갈 때 여기선 교류가 흘러서 시계, 반시계, 반시계, 시계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됐죠? 이거 전자기 유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라고 했어. 자, 진동수를 구하고 싶으면은요 뭐가 필요해? 이걸 이렇게 쓰자. 자, 빛의 속력 C는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요거 구하래요. 그러면 C는 알고 있으니까 파장만 알고 있으면 되네. 파장은 L이라고 써있네. 친절하네. 2번 정답. 됐죠? 이 전자기파가 다른 매질로 진행하더라도 라고 했어. 다른 매질? 다른 매질이면 다른 속도죠. 됐죠? 그럼 다른 속도가 되면 우린 이렇게 돼. V는 람다 곱하기 F에서 요 F가 일정하고, 그쵸? 요 람다에 따라 V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 맞아요? L은 변합니다. 안 바뀐 게 뭐야? 이건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전자기파가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이야. 그럼 가시광선이면 가시광선이 공기에서는 빠르겠지만 물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 진동수 일정하고 속력이 늘어질 것이다. 그 문제예요. 알겠니? 얘들아, L은 일정하려면 항상 같은 매질을 통과해야 돼요. 알겠니? 까먹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는 빛이 아니라 파동의 간섭 배울 겁니다. 간섭할 때는요, 얘들아 그게 필요해. 지난번 프린트 D장. 알겠어? 프린트 D장이 필요하고 이 간섭은 책에 있는 방식대로 안 해요.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책에 있는 방식대로 안 합니다. 책에 있는 방식대로는 못 풀어요.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주는 방식으로 알 거야. 그래야지 문제가 좋은 거죠. 곤란한 표현은 좀 미안하고 겁나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알겠니?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봐요.